소녀가 백만장자에게 엄마 지갑에서 당신 사진을 봤어요라고 소리치자 그는 즉시 충격에 빠졌다. 서울의 중심부, 분주한 거리의 소음과 과거의 속삭임이 뒤섞인 곳에 두 걸음 카페가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점심 45세의 김민호는 이곳에서 쓴 커피와 갓 구운 크로와상을 즐기며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민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표본이었습니다. 국제기업의 CEO이자 강남의 고급 아파트 소유주였고 고급 자동차 컬렉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없는 고독한 삶은 그를 자신의 존재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보내는 매일 밤은 그의 외로움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5월의 어느 일요일, 공기는 꽃향기로 가득했고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테라스의 단골 자리에 앉아 늘 마시던 더블, 에스프레소와 버터 크로와상을 주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떠돌다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행복한 가족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외침이 그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민호는 누군가 다른 남자를 부르는 줄 알고 급히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큰 눈에 갈색 머리를 한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에게 직접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정말 아빠 맞아요. 소녀가 민호 앞에 멈춰서며 흥분과 기쁨에 찬 눈으로 외쳤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가야, 나를 다른 사람과 헷갈리는 것 같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맞아요. 엄마 지갑에서 아빠 사진 봤어요. 이름이 민호 아저씨죠? 민호의 혼란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 꼬마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민호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너는 누구니? 그리고 네 엄마는 누구시니? 소녀는 앞니 하나가 빠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엄마 이름은 지현이에요. 저희는 삼성동에 살아요. 같이 가서 엄마 만나요. 지현이라는 이름은 민호의 기억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현 대학 시절 그의 옛 연인 15년 전 그의 경력이 시작될 때 갑자기 헤어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의 삶에서 사라졌고 민호에게 상처 입은 마음과 많은 대답 없는 질문들만 남겼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소녀가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과 미소에서 지현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엄마가 어디 계시니? 민호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집에서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요. 엄마가 아빠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을 무시하고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 이 이상한 만남을 잊어버리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진실을 알아내라고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좋아, 서연아.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보자. 카페를 나서면서 민호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했던 삶이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었고 그는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지현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5월의 따뜻한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상황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찾았어요. 정말 좋죠?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현이 먼저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연아, 잠깐 내 방에 가서 놀고 있으면 어떨까? 엄마가 민호 씨와 얘기를 좀 해야 해. 서연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단둘이 남은 지현은 한 걸음 물러서며 조용히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은 소박하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과 서연이의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됐지만 편안해 보이는 소파가 있었고 주변에는 책으로 가득 찬 책장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는
민호의 차갑고 비인간적인 아파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현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고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민호는 앉으며 15년간의 질문과 후회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현 씨,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나요? 지현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시선을 방 안을 돌리다가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민호 씨.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복잡한 일이었어요. 복잡하다고요? 민호가 목소리에 분노와 혼란이 섞여 되물었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지현 씨.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내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다니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었죠?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민호 씨.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의 경력이 막 시작되던 때였잖아요. 일에 너무나 열정적이었고 큰 프로젝트와 국제적인 경력을 꿈꾸고 있었죠.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민호는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나 대신 내릴 수 있었죠? 그건 내 권리였어요. 내 딸의 삶의 일부가 될 권리였다고요. 알아요. 지현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를 정말 원했지만 당신이 우리 대신 경력을 선택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라지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에게. 가족이라는 짐 없이 꿈을 쫓을 기회를 주려고요. 민호는 조용한 거리가 내다보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낸 긴 밤들,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희생한 주말들, 직업적 성공을 위해 소홀히 했던 개인적인 관계들. 그는 고통스럽게 지현의 두려움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 후에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가 그녀에게 돌아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죠. 뉴스에서 당신을 봤고 신문에서 당신의 성공 이야기를 읽었어요.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성취감에 가득 차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소식으로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었겠어요? 민호는 상반된 감정에 압도되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고통과 싸우고 후회가 딸이 있다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맞섰습니다. 서연이는요? 저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지현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신문과 잡지에서 본 당신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죠. 서연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민호는 눈을 감고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제 모습을 알고 있었군요. 카페에서 저를 알아본 이유가 그거였군요. 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민호 씨. 제가 지금 하는 말로는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만약 서연이의 삶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고 멀리서 서연이가 방에서 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지현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이를 알고 싶어요. 그 아이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당신들이 허락한다면 당신들의 삶의 일부도요. 지현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서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서연이의 방문이 열리고 아이가 알록달록한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민호는 아빠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향해 돌아서며 감동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딸. 서연이가 다가와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순진한 그림이었습니다. 긴 머리의 여자, 키 큰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소녀. 그림 위에는 큰 글씨로 알록달록하게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지난 15년간의 모든 계획들, 모든 야망과 성공이 이 순간에 비하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직업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진정한 성취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서연아. 그가 속삭이듯 말하며 서연이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소녀는 그의 품에 파고들었고 민호는 자신의 일부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몰랐던 일부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현은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이며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와 서연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이 점심 먹는 게 어떨까요? 지현이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민호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불고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죠. 기억나세요? 지현이 살짝 웃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해 먹었잖아요.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행복의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민호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했던 그의 삶은 서연이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지현과의 재회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CEO로서의 엄격한 일정은 이제 딸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직접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늦은 밤과 일에 바쳐진 주말들이 이제는 공원 산책, 그림 그리기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읽어주는 동화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녀의 전염성 있는 열정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빠르게 민호의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미소, 모든 즉흥적인 포옹, 그리고 모든 아빠 사랑해요는 그의 마음을 전에 없던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이를 재운 후 민호는 지현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조용한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현이 다가와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녀가 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기 전에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몇 주 만에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까지 꿈속에서 살다가 이제야 현실에 깨어난 것 같아요. 지현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되세요? 전혀요. 민호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모든 세월 동안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사업에서의 성공이 전부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지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어요, 민호 씨.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민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그저 서연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여요. 무슨 뜻이세요? 변화를 주고 싶어요.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CEO 자리를 그만두고 어쩌면 회사 지분도 팔 생각이에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연이와 그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 말이에요. 지현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하세요? 큰 결정이에요, 민호 씨. 알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해 정말 확신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지현 씨. 서연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변화를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와 주주들의 놀라움 속에 그는 CEO직을 사임하고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비즈니스 언론의 파문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인 김민호가 왜 그런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식 매각으로 얻은 자금으로 그는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데 데디케이트 되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현과 서연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역센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호와 지현 그리고 서연이는 새롭게 단장된 지역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개관식 전 마지막 작업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밝은 색으로 칠해진 건물 외관과 마당의 현대적인 놀이터를 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예뻐요. 여기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예요? 민호는 몸을 숙여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놀고 배우고 멋지게 자랄 거야. 그리고 있잖아. 네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영감을 줬단다. 서연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어떻게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서연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나에게 가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 너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줬기 때문이야. 그리고 난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대화를 듣고 있던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예요, 민호 씨.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일은 정말 대단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주변에서 개관식 준비의 마지막 작업을 하는 동안 민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적 성공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지현을 바라보며 그리고 지역센터와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을 보며 민호는 마침내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던 일요일, 카페에서의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호는 새로운 시작 재단의 일에 더욱 깊이 몰두했습니다. 지역센터는 빠르게 동네의 중심지가 되어 수십 가구의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호는 지역센터의 임시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를 보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지현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일하고 계세요? 그녀가 그의 옆에 커피를 놓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과 후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까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지현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이 일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오늘 아침 서연이가 아빠가 자기를 잊어버렸냐고 물어봤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서연이가 잠든 후에 귀가하시는 게. 지현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건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유를 잊지 마세요. 지현의 말은 민호의 가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명에 대한 열정 속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앞에 있는 서류를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 일에 빠져들어 버렸네요. 내일은 하루 종일 서연이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지현이 미소 지었고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 씨. 그저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다음 날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연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동물원에 가고 공원에서 놀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피자를 만들면서 서연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도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녀가 소스 위에 치즈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처럼? 무슨 뜻이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아빠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민호는 가슴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네가 커서 멋진 일을 할 거라고 확신해, 우리 딸. 하지만 있잖아. 지금부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단다. 서연이의 눈이 흥분으로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내일 우리가 센터에 가서 그곳 아이들을 위한 놀이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 네가 내 특별한 도우미가 될 수 있어. 서연이는 기쁨에 펄쩍 뛰며 민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네,
아빠의 특별한 도우미가 되고 싶어요. 이후 며칠 동안 민호는 일과 가족 사이의 시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자주 서연이를 센터 활동에 참여시키며 그녀가 공감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은 계속 성장하여 서울의 다른 구역과 심지어 다른 도시로도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민호는 종종 출장을 가서 간견을 하고 잠재적 후원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출장을 갈 때마다 떠나기 전과 돌아온 후에 서연이와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후 민호는 지현과 함께 소파에 앉아 옆 안락 의자에서 동화책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평화롭게 잠든 서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민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느 것 하나 바꾸고 싶지 않아요. 지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호 씨, 우리가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민호는 갑작스러운 주제 변화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서연이와 재단에 너무 집중하느라 궁금했어요. 지현이 약간 망설이며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과 저, 커플로서 말이에요.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주 이에 대해 생각했지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까봐 주제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현 씨,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가요? 지난 일들 이후에 지현이 그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민호 씨. 우리는 성장했고 실수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을 지켜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서연이와 당신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면서 저는 다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몸을 기울여 지현을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던 사랑으로 가득 찬 키스였습니다. 키스를 멈추고 민호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든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해할까요? 지현이 민호의 시선을 따라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서연이가 늘 원했던 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지현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고 서연이가 자기 방에서 안전하게 잠든 가운데 민호는 잠들지 않고 자신의 놀라운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외로운 사업가에서 헌신적인 아버지로, 열정적인 자선가로,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현과 서연이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몇 달은 새롭게 재결합한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호와 지현, 그리고 서연이는 서울 성북구의 넓지만 소박한 집으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한옥을 함께 개조하여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전국의 다른 도시들로 확장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지만 매번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와 경험을 서연이와 지현에게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저녁, 가족이 정원의 평상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왜 결혼하지 않으세요? 민호와 지현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지난 몇 달 동안 더욱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지현이 먼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구나, 우리 딸.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 서연이는 생각에 잠겨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학교에서 민준이가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은 결혼했대요. 그게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서연이는 생각에 잠겨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학교에서 민준이가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은 결혼했대요. 그게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래요. 아빠랑 엄마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민호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와 나는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너를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결혼은 확실히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방법이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란다. 지현이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거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서연이는 잠시 그들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부 들러리가 될 수 있잖아요. 민호와 지현은 웃음을 터뜨렸고 순간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계속하면서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이가 잠든 후 민호와 지현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민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아까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지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에 대해서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생각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 압박이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현 씨.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당신과 서연이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지현은 걸음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달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김민호 씨, 지금 제게 청혼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지현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가족을 이루고 계속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네, 민호 씨. 네,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의 집 정원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함께할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열린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개조한 지역센터의 마당에서 열렸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재단의 많은 수혜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신부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는 부모님을 재단으로 인도하며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식중에 민호와 지현은 개인적인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 인생이 준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의미 있고 연민 가득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현 씨, 민호가 감동으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당신을 보내드린 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것을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당신과 서연이는 제 인생의 빛이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 영감의 원천입니다. 매일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꿈을 지지하고 함께 사랑과 연민, 그리고 목적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지현이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의 여정이 쉽거나 곧바른 길은 아니었지만 모든 발걸음이 우리를 이 완벽한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모험에서 당신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힘든 순간에 당신을 지지하고 모든 승리를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사랑과 연민의 유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식후 전통적인 피로연 대신 부부는 큰 지역 사회 축제를 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부터 재단의 수혜자들까지 모든 초대된 손님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민호와 지현은 결혼 선물 대신 손님들이 재단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축제의 한가운데서 민호는 서연이를 따로 불러 특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딸, 그가 서연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시작했습니다. 너는 엄마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지? 서연이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랑 엄마도 제게 가장 중요해요. 민호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날 카페에서 날 찾아줘서, 엄마의 삶으로 날 다시 데려와줘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고마워. 네가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된 이유야. 그리고 난 매일 내게 최고의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서연이는 그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 돼서 너무 행복해요. 축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호와 지현 그리고 서연이는 함께 춤을 추며 웃고 완벽한 순간을 즐겼습니다. 이는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고 행복한 날들과 주변 세상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후 이제 65세가 된 김민호는 성북구 집의 테라스에 앉아 꽃이 만발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칠흑 같았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은빛으로 변했고 얼굴의 주름은 경험과 미소로 가득 찬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60세가 된 지현은 여전히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2개의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편안한 침묵은 함께 보낸 세월의 증거였고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보? 지현이 민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향기로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도요. 지현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과 서연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 순간 정원 문이 열리고 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고 이제는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몇 달 된 아기가 안겨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5살 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린 소녀가 민호와 지현을 향해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팔에 안으며 기쁘게 웃었습니다. 안녕, 지은아, 잘 지냈니, 우리 손녀? 서연이가 다가와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지현은 즉시 일어나 서연이의 팔에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 무슨 일이니?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단일 때문이에요. 동유럽 전역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아주 큰 자금 지원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하지만 너무 벅차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 과정에서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될까 봐요. 민호와 지현은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연이는 몇 년 전 새로운 시작, 재단의 운영을 맡아 부모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고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호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나에게 한 말 기억나니? 커서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잖아. 서연이가 미소 지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래, 민호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넌 내가 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 내가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던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넌 이미 찾았어. 재단으로 놀라운 일을 해냈고 동시에 멋진 엄마이기도 해. 지현이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 우리는 가장 큰 성취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일할 때 온다는 걸 배웠어. 하지만 또한 가족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라는 것도 배웠지.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냥 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너를 지원할 거야. 서연이는 부모님을 향해 미소 지었고 걱정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이익에만 집중했던 사업가에서 사랑 많은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연민과 긍정적인 변화의 유산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은 그의 가장 큰 꿈을 넘어 성장해 수천 명의 가족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성취는 바로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에 헌신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와 아이들이 떠난 후 민호와 지현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그랬듯이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알아요. 민호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누군가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지현이 그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모든 순간에 너무나 감사해요. 심지어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해서도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난 자주 그날을 생각해요. 서연이가 나를 카페에서 발견했던 그날 말이에요. 마치 우주가 나에게 행복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지현이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삶을 변화시켰어요, 민호 씨. 저와 서연이의 삶을 포함해서요. 민호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가슴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두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줬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부자요. 그들은 집으로 향했고 오랜 세월 함께한 덕분에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일치했습니다. 들어가면서 민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삶의 모든 축복에 대해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민호는 자신이 남기는 유산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단이나 지역사회에 미친 가시적인 영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음 세대에 전달한 가치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 연민,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호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사업 동료였습니다. 민호 형, 자네 재단이 전국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들었네.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합병은 어떻겠나? 우리가 함께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랬던 모습, 이런 기회를 망설임 없이 잡았을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친구. 하지만 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만든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가족입니다. 때로는 이를 유기적으로 인간적인 규모로 성장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지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일어나 집 안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액자에 넣은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가 그를 카페에서 발견한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호는 6살의 서연이를 팔에 안고 있었고 둘 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10점 받았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썼어요. 민호는 돌아서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은이를 안아주었고 가슴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손녀.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있잖아. 세상을 바꿀 사람은 바로 너야. 너와 같은 아이들,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지.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확실해. 왜냐하면 지은아 너는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 큰 마음과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야.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전부란다. 지은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간식을 먹이면서 민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개조된 건물이나 시행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심은 선함과 연민의 씨앗이었습니다. 서연이, 손주들 그리고 수년간 그가 도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민호는 식탁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지현의 미소 짓는 얼굴, 서연이의 반짝이는 눈, 지은이의 열정, 그리고 아기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평화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도전과 기쁨, 그리고 귀중한 교훈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운 사업가에서 사랑 많은 가족의 가장이자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의 설립자로 민호는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과 성취감이 직업적 성공이나 물질적 부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가 만들어온 인간관계, 나눈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 만들어낸 변화에서 왔습니다.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방을 채우는 동안 민호는 고개를 들어 조용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카페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예기치 못한 기회에 대해, 그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되돌려준 서연이에 대해, 용서와 사랑의 두 번째 기회를 준 지현에 대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의 일을 통해 삶이 변화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65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사랑과 연민, 그리고 봉사의 유산이 그의 가족과 그가 수년간 영감을 준 모든 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현 옆에 누워 잠들 때 민호의 입에는 미소가 띄었고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인생 여정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그의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분주한 카페에서 아빠라고 외치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취의 길을 보여준 그 순간을.